94세 이길려 총장과 106세 김영석 교수에게서 배우는 삶의 지혜. 건강하게 바르게 아름답게 사는 법. 청소년과 학부모와 교사를 위한 청소년 회복 징검다리 채널 사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32년간 중등학교 교사로 살아왔고 중학교 교장으로 교단을 마무리한 사람입니다. 지금은 학교폭력심의위원과 법원 가사조정위원으로 봉사하면서 무엇보다 2007년부터 이어온 청소년 감동 캠프를 통해 학생들이 부모와의 사랑을 회복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찾도록 돕는 일에 온 마음을 쏟고 있습니다. 국내는 물론 미국과 중국의 교회와 국내 초중고는 물론 대학교에서 990회 가까이 이 캠프가 운영되었으니 돌이켜보면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오늘 이 채널을 통해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그저 오래 사는 법이 아닙니다. 잘 사는 법, 그리고 끝까지 의미 있게 사는 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최근 두 분의 어른이 저를 깊이 움직였습니다. 한 분은 올해 94세이신 이기려 가천 대학교 총장님이고 또 한 분은 106세이신 김영석 연세대학교 철학과 명예교수님입니다. 이 두 분의 삶에서 우리 청소년들에게 그리고 그 청소년을 곁에서 보살피시는 부모님과 선생님들께 드릴 귀한 선물 같은 지혜를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94세 이길려 총장님 이야기로서 제목은 꾸준함이 기적을 만든다입니다. 지난 2026년 3월 25일 인천 가천대 길병원 개원 68주년 행사 현장에서 한 여성이 연단에 올라 인사말을 전했습니다. 풍성한 머리숱, 탄력 있는 피부, 또렷한 눈빛, 그리고 굽히지 않는 꼿꼿한 허리. 행사장에 있던 사람들은 그분이 연단에 서는 모습만으로도 탄성을 쏟아냈습니다. 그분이 바로 1932년생, 올해 94세이신 이기려 총장님이십니다. 인터넷에는 60대 같다, 저 자세는 젊은 사람도 힘들다, 진짜 뱀파이어 아니냐는 반응이 넘쳐났습니다. 외신까지 주목하며 빛나는 피부와 지치지 않는 열정으로 잘 알려진 93세 당시 총장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심지어 2025년 10월에는 골프 시타를 하는 영상이 공개되어 또 한 번 세간을 놀라게 했고 2023년 91세 때는 대학 축제에서 학생들 앞에서 말춤을 춰 6일 만에 100만 뷰를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분의 젊게 보이는 동안이나 외모보다는 그 외모를 만들어낸 삶의 방식에 더 깊이 주목하게 됩니다. 첫째, 건강관리 지혜. 비 오나 눈 오나 하루도 빠지지 않는다. 이길려 총장님의 건강 비결은 더 놀랍도록 소박합니다. 특별한 비약도 값비싼 보양식도 아닙니다. 그분은 여러 인터뷰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물을 많이 마시며 술과 담배를 하지 않는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1시간씩 운동한다. 하루도 빠짐없이. 날씨가 나빠도 몸이 조금 무거워도 그 시간만큼은 반드시 지킨다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스트레칭과 가벼운 산책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저녁 식사 후에는 공원을 1시간 걷습니다. 90세가 넘은 나이에도 가능한 한 걸어 다닌다고 합니다. 식습관도 철저합니다. 하루 1.5리터 이상의 물을 반드시 마시고 커피 대신 보리차와 결명자차를 즐기며 맵고 짠 자극적인 음식은 삼가합니다. 점심에는 스테이크로 단백질을 챙기고 저녁에는 생선으로 오메가 지방산을 보충합니다. 실내에는 항상 가습기를 켜두어 피부 건조를 막습니다. 수면도 마찬가지입니다. 70대 이후로는 하루 평균 7시간의 수면을 유지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는 나이 들수록 수면이 줄어드는 일반적인 추세와 정반대입니다. 여기서 우리 청소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94세가 되어서 시작한 일이 아닙니다. 젊은 시절부터 아니 아마도 20대, 30대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쌓아온 습관들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물을 한 컵 더 마시는 것, 오늘 저녁 30분 걷는 것, 오늘 일찍 자리에 드는 것 그 작은 선택들이 쌓여서 30년, 50년, 70년 후에 여러분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둘째, 인간관계와 삶의 지혜로 자신의 삶을 진심으로 살아라. 이길려 총장님은 평생 결혼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선택에 대해 총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결혼했으면 남편한테 매달렸을 것이고 자녀들에게 모든 것을 걸었을 것이다.
결혼 자체에 대한 생각이 없어 맞선 자리에 단 한 번도 나간 적이 없으며 다시 태어나도 같은 길을 걸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 대목이 비혼을 권장하는 말이 아니라 자신이 선택한 길에 온전히 집중하며 살았다는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총장님은 26살이던 1958년 당시 여자는 많이 배울 필요 없다던 사회 분위기 속에서 서울대 의대를 졸업하고 인천의 산부인과를 개원했습니다. 이후 1978년에는 국내 여의사 최초로 의료법인 길병원을 설립했고 2012년에는 4개 대학을 통합해 가천대학교를 탄생시켰습니다. 그 삶의 여정 어디에도 남의 시선에 흔들린 선택은 없어 보입니다. 스트레스를 잘 받지 않는 긍정적인 성격도 건강의 중요한 축이라고 총장님은 말씀하십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몸속 코르티솔 분비를 높여 피부 노화를 앞당기고 면역력을 떨어뜨립니다. 걱정과 불안을 잘 내려놓는 마음의 훈련이 결국 몸의 건강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총장님은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건강하니까 열정이 넘치는 게 아니라 열정이 있으니까 건강한 것인지도 모른다. 셋째, 책임 있는 삶의 지혜로 나이에 비해 건강하다는 생각 자체를 안 한다. 이길려 총장님은 지금도 가천길재단을 이끌며 의료, 교육, 문화 분야 전반을 총괄합니다. 최근까지도 하루 4시간 수면으로 왕성하게 활동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나이에 비해 건강하다는 생각 자체를 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냥 오늘 할 일을 오늘 하는 것, 그것이 전부라는 뜻입니다. 문학평론가 김우종 선생이 독재 정권 시절 억울하게 간첩으로 몰렸다가 석방된 후 생계를 위해 유화전을 열었을 때 일면식도 없던 이길려 총장님이 찾아와 그림 전부를 매입하며 집에 남겨둔 것까지 모두 사겠다고 했다는 일화도 전해집니다. 총장님의 선행은 당사자에 의해 뒤늦게 세상에 알려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받는 사람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조용히 행하는 선행. 그것이 총장님의 방식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106세 김영석 교수님으로 남을 위해 산 일은 후회가 없다는 삶의 지혜입니다. 2026년 3월 31일 서울 중구 더 플라자 호텔 80여 명의 기업 관계자들이 모인 서울경제 라운드테이블 강연장에서 한 노인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고령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하다고 먼저 양해를 구했지만 그는 이후 1시간 가까이 차분하고 유머 넘치는 강연을 이어갔습니다. 테이블 위 손목시계를 이따금 내려다보며 시간을 조절하는 여유를 보이면서 자중의 웃음을 이끌어내며 삶의 지혜를 풀어냈습니다. 그분이 바로 1920년생 올해 106세이신 김영석 연세대학교 철학과 명예교수님입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의 강의를 듣고 윤동주 시인 김소환 추기경과 함께 공부한 살아있는 근현대사의 산증인. 그분은 2024년 9월 김영석 100년의 지혜로 세계 최고령 저자로 기네스북에 등재되었고 2025년 11월 신간 김영석 100년의 유산으로 자신의 기록을 스스로 갱신했습니다. 106세에도 저술하고 강연하고 사람들 앞에 서는 분입니다. 첫째, 건강관리 지혜로서 무리하지 않고 일하는 것이 건강이다. 김영석 교수님의 장수 비결은 이길려 총장님과 비슷하면서도 다른 결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100세가 넘은 사람들을 7명 가까이 알고 있다면서 그들의 공통점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든지 무리하지 않는다. 운동선수가 오래 살 것 같지만 꼭 그렇지 않다. 젊은 시절 너무 체력을 낭비하기 때문이다. 교수님은 특별한 운동 대신 50년이 넘도록 꾸준히 걷기를 해왔다고 합니다. 계단을 이용하고 가능한 한 많이 걷는 것, 그것이 전부입니다. 식사도 소박합니다. 아침마다 우유 반잔에 호박죽 반잔, 반숙 달걀 하나, 생채소 샐러드, 그리고 토스트와 찐 감자를 하루씩 번갈아 가며 드십니다. 식사 후에는 간단한 과일과 아메리카노 커피 반잔, 매 끼니 나박김치를 빠뜨리지 않으시는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365일 한결같은 소박한 식탁. 몸에 특별한 것을 넣으려 하기보다 규칙적이고 절제된 식사를 오래 지키는 것이 비결입니다. 매일 집 밖으로 나가는 것, 누군가의 목소리를 듣는 것, 스스로 생활을 꾸려나가는 것, 이것이 교수님이 말씀하신 노화를 늦추는 핵심 습관들입니다.
요양원에 가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닥치는 불행이 아니라 평소 일상생활의 주도권을 스스로 하나씩 내려놓을 때 시작된다고 하셨습니다. 독립적인 삶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소중하고 위대한 삶의 투쟁인지를 일깨워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교수님이 가장 강조하시는 건강 비결은 놀랍게도 이것입니다. 나는 일하는 게 건강의 비결인 것 같다. 철학자 칸트는 체격도 왜소하고 건강은 열등생이었지만 80세를 살았습니다. 그 비결은 학문과 일에 대한 열정이었다고 교수님은 분석합니다. 아프리카에서 60년간 헌신한 슈바이처 박사도 90세까지 손에서 일을 놓지 않았습니다. 살아있는 목적, 해야 할 일, 나를 기다리는 사람들, 그것이 몸을 살아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인간관계 지혜로서 이기주의자는 가정도 직장도 끝내 지탱하지 못한다. 106년의 삶 끝에 김영석 교수님이 내린 결론은 명확합니다. 이기주의자들의 이해관계가 맞물리면 이기 집단이 탄생하고 이런 집단이 많아지면 사회는 병든다. 나만을 위하는 삶은 결국 가정도 직장도 사회도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교수님은 리더십에 대해서도 깊은 통찰을 나눠주셨습니다. 스승이셨던 인촌 김성수 선생을 회고하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도자가 존경하는 친구와 더불어 일하면 민주주의가 되지만 부하만 있고 친구가 없는 사람은 어디서나 독재가 된다. 이 말은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심부름만 시키는 사람이 되지 말고 함께 고민하는 동료를 곁에 두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청소년들에게도 따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무런 경쟁이 없는 사회에서는 개인도 국가도 성장하지 못한다. 풍족한 환경에서 경쟁 없이 살다 소멸해간 원주민 공동체의 역사를 예로 들며 경쟁을 없애는 것이 답이 아님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단 그 경쟁은 서로를 깎아내리는 이기적인 경쟁이 아니라 상대의 성장을 응원하며 함께 더 높은 가치를 향해 나아가는 선의의 경쟁이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올림픽 선수들이 서로 겨루면서도 상대의 기록 경신을 격려하듯 말입니다. 또한 교수님은 사람이 언제 늙는가 하니 이제 난 늙었다 할 때 늙는다고 하셨습니다. 지금도 자신의 정신이 늙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정신의 성장이 멈출 때 비로소 늙기 시작한다는 것, 쉼없이 배우고 공부하고 사람들과 연결된 삶이 진정한 젊음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셋째, 책임 있는 삶의 지혜로서 남을 위해 한 일은 후회가 없다. 이 강연에서 교수님이 전하신 말씀 중에서 제 마음에 가장 깊이 꽂힌 대목이 있습니다. 90대의 한 대학으로부터 공로상을 받으셨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교수님은 나보다 훌륭한 업적을 남긴 이가 많은데 내가 받을 자격이 있느냐고 스스로에게 물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리신 결론은 이것입니다. 오래 사는 동안 남을 위해 고생 많이 했다는 격려의 의미다. 그리고 이 강연의 마지막 교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06년을 살면서 후회스러운 일은 대개 나를 위해서 했던 일들 뿐이다. 남을 위해 하는 일은 후회가 없다. 교수님은 자신의 인생에서 60세부터 80세까지를 황금기라고 부르십니다. 정년퇴직 후 나를 위한 일이 아닌 남겨진 사명을 위해 살기 시작했을 때 비로소 진정한 사회적 인생이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수입이나 돈을 목적으로 일하는 단계를 넘어 일 자체의 가치와 타인의 행복을 목표로 삼을 때 이 인간은 가장 행복해진다고 하셨습니다. 두 분의 삶이 우리에게 건네는 메시지. 이길려 총장님과 김영석 교수님. 두 분은 서로 다른 시대에 서로 다른 길을 걸어오셨지만 그 삶 속에서 놀랍도록 닮은 지혜를 보여주십니다. 건강에 관해서 두 분 모두 특별한 비약이나 값비싼 비법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규칙적인 생활, 꾸준한 걷기, 절제된 식사, 충분한 수면, 그리고 스트레스를 내려놓는 마음의 여유. 이 단순한 것들을 수십 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지켜온 것이 전부입니다. 화려한 방법이 아니라 평범한 습관의 꾸준한 실천, 이것이 94세와 106세를 만든 비결입니다. 인간관계에 관해서 두 분 모두 나만을 위한 삶의 한계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길려 총장님은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긍정적 마음과 조용한 선행으로 주변을 밝혀왔고, 김영석 교수님은 이기주의를 경계하고 선의의 경쟁과 협력을 통해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를 강조하셨습니다.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다른 사람의 성장을 진심으로 기뻐하는 마음, 이것이 오래도록 건강하고 행복한 삶의 토대입니다. 책임 있는 삶에 관해서 두 분 모두 나이를 이유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이길려 총장님은 94세에도 연단에 서서 인사하고 골프를 치며 재단을 이끕니다. 김영석 교수님은 106세에 신간을 출간하고 강연장에 섭니다. 그리고 두 분 모두 남을 위한 삶, 사명을 위한 삶을 살아오셨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것이 몸과 마음을 살아있게 만드는 가장 강한 힘입니다.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 저는 32년을 아이들 곁에서 살아왔습니다. 교사로, 교장으로, 그리고 교장퇴직 후 3년간 대학 교수로, 그리고 지금은 청소년 감동 캠프를 통해 청소년들과 함께 울고 웃었습니다. 아이들이 부모님과 눈을 마주치고 서로 손을 잡고 오래 묵혀두었던 말들을 꺼내는 그 순간들을 초중고와 대학에서 990번 가까이 지켜보았습니다. 그 경험 속에서 제가 확신하게 된 것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말이 아니라 삶을 봅니다. 부모님의 삶, 선생님의 삶, 그리고 사회의 어른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보면서 자신의 미래를 그립니다. 이길려 총장님과 김영석 교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결국 이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성실하게 살라. 몸을 아끼고 마음을 다스리고 남을 위해 작은 것 하나라도 행하라. 그 하루하루가 쌓여서 아름다운 생애가 된다. 우리 청소년들에게, 그리고 그 곁에서 함께 걷고 있는 부모님과 선생님들께 감히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오늘 물 한 컵을 더 마시고 오늘 저녁 아이와 함께 10분을 걷고 오늘 하루 감사한 일 하나를 마음에 새기는 것, 그 작은 시작이 94세의 꼿꼿한 허리가 되고 106세에 빛나는 강연이 됩니다. 남을 위해 한 일은 후회가 없다. 106년을 살아오신 어른의 이 한마디가 오늘도 징검다리를 놓으며 살아가는 저의 마음을 다잡아 줍니다. 여러분의 오늘도 그런 하루가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